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낭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연휴 기간 동안 별건 없었지만 몇 가지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나름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아야 투자의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저 여기 보니까 대충 얘기하고 여전히 인기주만 떠들거나 별 내용 없는 것들만 수박, 타키식으로 떠들던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에 따른 보석들을 잘 줍줍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일시는 스위스에서 중국과 협상을 한다는 기대감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한 번에 될 리는 없겠죠. 언제든 노이즈로 인한 변수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61선 이상부터는 비중그런 레버지 추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쯤이면 타임 이상 트럼프도 뭐라도 선거를 내보여야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으니 서로는 환장을 할 것입니다. 내년 중간선거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금방이니까요. 이에 미 재무부에서 따르면 이번 주에 최대 교역국 일부와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최대 교역국은 중국인데 당연히 아닐 거고요. 후방에서 한 놈 골라서 어떻게든 빨리 선거를 만들어 내려고 하겠죠. 해서 이 첫 번째 타겟이 대만일 가능성이 유력하고 이에 환율이 요동을 쳤죠. 또 이에 우리 환율도 난리가 났고요. 쉽게 대만은 미국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하겠죠. 해서 미와 협상을 하는데 환율이 빠지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환율이 변동이 크게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만은 산업이 TSMC 빼고 뭐 있나요? 또 하나가 작으니 외환시장이 아주 작습니다. 또 산업이 없으니 대부분 세무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외환시장이 작다 보니 엣지를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겠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프락시 통화인 위안화와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팔아 제칠 수가 있죠. 해서 햇지 물량이 왕창 몰리면서 강세가 나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빠진다고만 하지 이런 이유를 얘기하지는 못하던데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완벽할 거고요. 이에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강세가 나왔는데요. 이분과 재명이가 결국엔 정치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지면서 당선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가장 현실감 있고 실현 가능성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할 정책주들을 잘 봐야 하는 거겠죠. 해서 쉽게 환율 하락으로 항공, 여행주들이 강세가 나온 것이고 또 재명이가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거의 모두는 희망사항인 거고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죠. 바로 상법 개정과 지역 화폐입니다. 이것 말고 모든 정책은 죄다 희망사항이다 보시면 됩니다. 해서 상법 개정주들이 기대감으로 초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들은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만일 진짜로 된다 라면 그때는 확실한 주로주로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글쎄요, 또 오르죠. 지금은 표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당선되고 와서는 어쩔지. 하지만 상법 개정은 대세로 가는 것이고 성장이 사라진 우리 증시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하락과 지역화폐는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여기에 관련주들을 뭐가 진짜인지를 잘 가려야 하는 건데요. 이런저런 수혜주가 꺼드는데 환율 내려라고 지역화폐를 쓰면 즉 먹고 입고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료, 화장품 빼고 내수에서는 뭐가 더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환율이 빠질 때는 장이 쉽게 빠지지 않고 보통은 대세 상승장으로 갔는데 지금은 대세, 강세장은 아닐 거지만 그래도 잘 안 빠지고 우상향하는 장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시장의 내용면에서도 섹터 종목이 조방원전력 등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 결국엔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섹터 종목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지 않나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또 이들은 절대 바닥에서 제법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현실화가 된다면 주가는 말할 것도 없이 더 가겠죠. 차원이 다른 매매를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모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큰 그림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 수가 있고 즉 어떤 섹터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대로 밀시도 61선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반등해 목표치까지 왔다는 거 아시면 되고 지금부턴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더 가면 관망이고 내려오면 매수라는 것 아시면 되고요. 이에 오히려 똑같은 맥락으로 더 다서 2600 근처나 넘어가면 비중그런에도 가시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5번째로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했는데요. 이런 절호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고 오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 아셔야 한다 했습니다. 과거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를 돌아보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번에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고 어쩌면 지나가고 있는 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건 반드시 아시고 단타나 잦은 매매로 대박 내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보석들을 열심히 줍줍 해서 안전하고 편히 대박을 낼 생각을 행동을 지금 이 순간 하셔야 함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차트는 그동안 계속해서 상세 설명드렸으니 생각하겠고요. 올려드렸던 차트 잘 새기시면 되고 환율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율 일봉 이 그림을 보시듯이 채널 하단부인 1350원 근방에 오면 많이 사셔야 하고요. 그 전에도 내려올 때마다 살살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환율이 뭔지는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미래에 비전이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죠. 또 얼봉을 봐도 또 우리 미래를 봐도 환율은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조정시마다 매수가 정답이죠? 월왕세가 언제까지 탈지는 모르지만 관세전쟁 때문이니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환율 하락으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유리한 국면인데요. 그렇다고 내수주에 몰빵하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인구가 벽에 고령화 성장 제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관세전쟁과 조기예선과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고
이들에 대해서 매수 대응을 하면 되고, 결국엔 이놈들은 위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강조드렸던 보석들이 그 대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는 레버리지는 위로라면 당연히 매도 전략이고, 만일 2600 근전하거나 돌파하면 전략 매도로 가시면 되고요. 참전은 여전히 반도체 관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빌빌거리는데요. 만에 하나 5만 초에 내려온다 라면 남은 비중도 다 채우시고, 없는 분들은 묵직하게 베팅하시고 없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음식료는 관세 전쟁에 수혜주고 경기도 마침차의 방어주로, 또 여전히 내수도 비중이 크기에 내수부양, 지역화폐 수혜주가 되랬죠. 돈 받으면 닦아라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 먹을 거고요. 해외 수출 성장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그럼 말다한 거죠? 화장품도 역시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에 중국 한한령 해제 수혜주도 될 거고요. 수출 성장은 기본이고요. 그동안은 관세 전쟁으로 미국향주들이 좋았고 여전히 잘 봐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국향은 덤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 중국향 비중 때문에 못 간 놈들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한두 종목 딱 나오죠. 또 여기에 창법계정 수혜주하면 우선주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주친화는 배당이지 뭐 또 있나요? 즉 음식료도 화장품도 여전히 싼 지주사 가치자산주들이 많다는 거 아시고요. 이들을 부지런히 공략하시면 오리온홀딩스처럼 날아갈 종목들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종목이 딱딱 나와야 하는 겁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창법계정 수혜주가 사실상 제명이가 당선이 되면 최고의 수혜주와 보면 되는데요. 강력하게 추진을 할지 아니면 또 지지부진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대세로 가는 것이고, 또 이것만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정착을 시켜도 제명이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암튼 지주사 가치자산 금융증권을 보시면 된다고 지금 언제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가고 있는데 주홍씨 여전히 1순위로 공략을 하셔야 하고, 또 배당은 우선주죠. 최근 각각의 스타 종목을 잘 보면 우선주가 본주보다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멤버 시민들이 70% 수익으로 대박을 냈고, 또 보유하고 있는 하나와 사무비, 근데 하나사무비는 신고가를 내면서 여전히 강하죠. 또 오리온과 홀딩스를 보면 오리온 홀딩스가 신고가 내면서 더 강합니다. 시장은 항상 미리미리 알려주는데 이슈, 테마 저 꼭대기에 있는 인기주만 쫓아다니면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되고, 나중에 보면 계좌는 마이너스이고 대박을 못 먹는 겁니다. 걔네들은 대박을 바라면서 단타를 친다고 했죠. 지금 조선, 방산, 전력기기들 지금 최소 3년 이상 랠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즉 3년을 보유했어야 초대박의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건데 개미들은 여전히 단타만 칩니다. 정말 웃긴 거 아닌가요? 암튼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등 같은 초대박주가 지금 출발했을 수도 있거죠. 해서 대박을 먹으려면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또 조금 오르면 조정 나오면 먹은 거 까먹는 게 아까워서 홀랑 팔지 말고, 대박 가능성이 있는 보석들을 싸게 잘 샀으면 또 골고루 사놓고 추이를 보면서 대박 냄새가 난다,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끝까지 보유해서 정말로 대박을 내려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박을 내고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급등주 테라크처럼 보면서 먹었으면 사놓고 보유할 걸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제약주는 관세 영향으로 빠지는데요. 이럴 때가 기회겠죠. 참바, 녹십자 등을 보시면 되고요. 건설주는 SMR 모멘텀으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현대건설 혼자 가고 있죠. 근데 빠지지도 않습니다. 61선 조정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원전은 낙차 해소를 거의 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수 변동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라는 것 해서 추격 매수하고 몰빵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해결되려면 언제 될지 모르기에 지금은 당연히 손대는 거 아니고요. 바닥에서 3분들은 조정 무시하고 길게 몇 년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 신규 매수는 나중에라도 조정이 나올 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방산, 주어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여기서 대박 내보겠다고 덤비는 건 아니라 했으니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누가 방산, 조선 등등 좋은 거 모르나요? 근데 왜 이 꼭지에서 난리를 치냐고요. 백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좋다 어쩌다 떠들면 뭐합니까? 그것들 다 선반영돼서 이렇게 초대박이 나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근데 개미들은 이걸 모릅니다. 또 해서 결국엔 불나방 시체가 되는 거고요. 남들을 뒤져 말던 우리 회원님들은 다른 개미들과 똑같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력기기가 조금 움직이는데 역시 여기서 바로 가기엔 기간 조정이 부족하고요. 한한용기들도 해제 기대감에 여전히 강한데요. 지금은 1차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된 자리라서 지금은 따라가는 거 아니고 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추격하고 몰빵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해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서 기대감이 크지만 이러다가 안 되거나 더 오래 지연되면 기회감에 올랐던 주가는 깨질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저차는 관세의 환율 하락까지 덤탱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러면 시간이 좀 소요되겠죠. 그래도 반영이 많이 되었고 주가는 바닥이라서 길게 봤을 때는 매수 기회가 맞습니다. 2차 저지는 여전히 기간 조정인데요. 뭔가 반전 이슈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인원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섹터가 관세 전쟁으로 죽어 있죠. 시간을 좀 더 보내시면 되고요. 바이오는 관세 영향으로 빠졌다. 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장인 알테오제는 코락 지수 때문에 버티는 것뿐이고 리카케 메이비엘은 위태하죠. 보누이는 진작에 꼭지 친 거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보십시오.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라고 떠들어댈 겁니다. 누가? 꼭지에서 쳐 물리게 한 전문가란 놈들이 말이죠. 바이오가 공매도 1순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등신 아닙니까? 그냥 개미들이 좋아라 하는 것만 추격시키고 떠들어대다가 빠지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돌리고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개미들은 그런 줄 알고 공매도 세력 욕만 하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뭐 비단 바이오뿐일까요? 대선주들도 지금 보시죠. 고점에서 골고 갔는데 처물린 개미들만 남아서 희망으로 돌리고 있죠. 맨날 반복이 되는 거지만
족함과 욕심과 탐욕에 쩔은 개미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고, 이건 본인들의 탓인 겁니다. 뭐 하나 이슈화되고 인기 있으면 모든 언론, 방송, 유튜브 전문가 등이 전부 그것만 온통 떠들어대고, 개미들 꼬시고 주가 꼭지 치고 빠지면 또 다른 거 인기 있는 거 떠들어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거 아닌가요? 그러다 추억시켜서 찔금 수익나는 거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면 개미들은 이해화하고요. 그거 못 먹은 게 죽을 것 같이 아깝고요. 먼저 미리미리 분석하고 예상해서 바닥에서 미리미리 강조하고 매수하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각이 돼서 터지고 하는 경우 저 말고 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어떤 거든 추억하라고 한 적 있나요? 죄다 바닥에서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강조드리고 결국엔 거의 모두가 급등하고 대박을 주었죠. 최근 증권주까지 말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인생이 달라지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암튼 대선 관련주는 이젠 나올 정책도 없고요. 또 이슈가 나와도 손대지 마시고요. 진짜 수혜주가 뭔지 알려드렸으니 이들을 잘 아시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강조드리는 섹터 종목은 몇 개 안 된다는 것 잘 아실 거고, 또 이들이 결국엔 폭락장에서 잘 지켜주었고 또 이후 잘 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개이들은 항상 오늘 사면 사는 순간부터 급등하고 수십 퍼센트 따블 수익이 나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1차 조급함과 욕심에 급등주 추억하고 단타하고 잦은 매매하고 몰빵하다가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제가 23월 달에 2600P에서는 고점이라고 추억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매일 강조했는데, 잘 따른 분들은 4월 폭락장에 전혀 피해가 없으시죠. 그럼 이게 바로 수익 내드린 것보다 더 수익을 내드린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만일 다른 놈들처럼 매수하라고 매일 강조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제 시황을 보고 계신 회원님들 거의 모두는 지금 개박살 나 있겠죠. 백날 천날 강조해도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단 한 분이라도 알아들으시고 잘 따라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러시길 매 순간 간절히 바란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 과한 표현도 하는데요. 정신 집중하시라고 하는 것이니 잘 이해해 주시고요. 연휴 이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 알려드렸으니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